예, XML 강좌 파트 2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플 타입에 이어서 컴플렉스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파트 1에서 그동안 많이 다뤘었던 어, 그 XML 스키마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사용했었던 엘리먼트들입니다. 이러한 컴플렉스 타입 엘리먼트들은 우리가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살펴보지 않고 단지 자식 엘리먼트를 가지는 엘리먼트인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엘리먼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컴플렉스 타입 용도를 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식 엘리먼트를 가지는 엘리먼트 선언에 필요한 그러한 타입입니다. 따라서 속성이나 자식 엘리먼트를 가지는 그런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 우리가 보통 앞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컴플렉스 타입 문법을 보게 되면 컴플렉스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용 방법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앞에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컴플렉스 타입에는 역시 당연히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로컬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은 말 그대로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스키마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로서 선언을 하게 되면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 정의는 엘리먼트 선언 시에 타입 속성 값에 그 컴플렉스 타입 네임을 꼭 지정을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었던 컴플렉스 타입은요, 전부 로컬이었습니다. 로컬이요. 그렇기 때문에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만들고 나서 name이라고 하는 속성에 이름을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컴플렉스 타입은 전부 로컬이었다. 그렇다면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 정의는 속성에 그 네임 속성에 반드시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타입 네임으로 참조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 정의는 엘리먼트 선언 시 타입 속성 값에서 컴플렉스 타입 네임으로 참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네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컬 컴플렉스 타입은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사용해 왔던 그러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선언 내부에서 정의되는 그러한 컴플렉스 타입이고요. 이 타입은 네임 속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먼트 내에서 그냥 사용을 하고 다른 엘리먼트에서 이 컴플렉스 타입을 로컬이기 때문에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네임 속성 값이 없습니다. 그렇죠? 참조 적용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해당 엘리먼트 선언에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바로 로컬 컴플렉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과 글로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만 보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컴플렉스 타입에는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순차적으로 자식 엘리먼트들이 오는 컴플렉스 타입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동안 컴플렉스 타입 엘리먼트를 만들고 여러 개의 자식 엘리먼트들이 오는 경우에는 자, 시퀀스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그동안 사용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 시퀀스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자식들이 있을 때 그 자식들의 순서를 나열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식 엘리먼트가 하나만 오더라도 항상 시퀀스 엘리먼트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식 엘리먼트가 하나만 있더라도 자, 하나만 있으면 왠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퀀스 엘리먼트를 꼭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엘리먼트만 있으면 그죠? 자식 엘리먼트만 하나만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시퀀스 엘리먼트를 적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용해 왔던 그러한 컴플렉스 타입에는 순서 어떤 여러 개의 자식 엘리먼트들을 그냥 순서대로 그냥 나열해서 사용했던 방법이었고요. 이제부터 선택적으로 자식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즉 자식 엘리먼트 중에서 그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퀀스 엘리먼트 대신에 초이스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이스 엘리먼트를 사용을 해서 엘리먼트를 선언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우리가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점이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죠. 시퀀스를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초이스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사용을 해서 해당 그 엘리먼트를 자식 엘리먼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초이스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자식 엘리먼트와 속성을 동시에 갖는 그런 컴플렉스 타입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엘리먼트를 갖고 있으면서 속성을 갖는 그러한 컴플렉스 타입에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그대로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 그 선언되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시퀀스 엘리먼트 또는 초이스 엘리먼트 다음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속성만 갖는 그러한 컴플렉스 타입 정의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빈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도 이제 컴플렉스 타입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트에 그 자식 엘리먼트가 없거나 또는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컴플렉스 없다 하더라도 그 속성만 갖는 경우에는 이렇게 컴플렉스 타입을 적용을 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및 속성을 동시에 갖는 그런 컴플렉스 타입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와 속성을 동시에 갖는 자식 엘리멘트는 없다 하더라도 속성이 있고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그 심플 타입 데이터만 오는 그런 엘리먼트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성은 있지만 자식 엘리먼트 없이 어떤 이러한 심플 타입 데이터만 오는 엘리먼트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컴플렉스 타입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자, 순차적으로 자식 엘리먼트를 오는 그러한 컴플렉스 타입을 지정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누차 앞에서 사용해왔던 방법이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용 방법이 되겠고요. 이때는 초이스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식 엘리먼트와 속성을 동시에 갖는 그런 컴플렉스 타입은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어트리뷰트 엘리먼트를 선언하는 그 위치가 그 시퀀스 엘리먼트와 초이스 엘리먼트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속성만 갖는 그런 컴플렉스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빈 엘리먼트를 선언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방법도 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및 속성을 동시에 갖는 그런 컴플렉스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은 심플 타입 데이터만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에서 옥시전 플러그인을 실행시키셔가지고요. 먼저 XSD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컴플렉스 해주시고요. 컴플렉스 01로 하도록 할게요. 컴플렉스 타입이기 때문에 컴플렉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해주시고요. 자, 더블 클릭 XSD 오케이 해주시고요. 텍스트로 가서 자, 먼저 그동안 사용해왔던 도서 리스트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엘리먼트를 루트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도서 리스트 정의를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컴플렉스 타입은 로컬이었죠. 자, 로컬 컴플렉스 타입을 지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컴플렉스 타입은 로컬 컴플렉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로컬 이제 도서 리스트에 자식 엘리먼트들이 있기 때문에 로컬 컴플렉스 타입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컬 컴플렉스 타입 정의를 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컴플렉스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식 엘리먼트가 있기 때문에 자, 자식 엘리먼트가 있거나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앞에 설명드렸고요. 자, 자식 엘리먼트가 하나만 있더라도 무조건 시퀀스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적용을 합니다. 자, 시퀀스를 적용하시는데 여기에 자식 엘리먼트가 책이라고 하는 자식 엘리먼트를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자식 엘리먼트 만들어주고요. 이때 이 책이라고 하는 자식 엘리먼트에 일단 타입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요 책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의 빈도 횟수를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max across에서 unbounded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책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무한정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해서 로컬 컴플렉스 타입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컴플렉스 타입은 이와 같이 엘리먼트 내에 선언되는 타입이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으로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이 되겠고요. 자,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 선언을 해줍니다. 컴플렉스 타입을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 선언을 하게 되면 네임이라는 속성이 들어가고요. 로컬 컴플렉스 타입 같은 경우는 네임이 없어요. 그렇죠? 네임이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그 특징이죠. 왜냐?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은 자, 이런 로컬이나 로컬 내에 있는 엘리먼트들에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임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유저 이건 책이니까 유저 북으로 하도록 할까요? 예, 유저 북으로 해서 컴플렉스 타입을 글로벌로 선언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식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퀀스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시퀀스 엘리먼트 적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하나씩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그 도서 리스트 한 다음에 엘리먼트 안에다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자식 엘리먼트, 책 다음에 책 안에 또 다른 자식 엘리먼트들을 그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그럼 보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태그들이 전부 쭉 늘어나기 때문에 그 태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보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을 밖으로 빼서 한번 선언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엘리먼트 해주시고 네임을 선언해 줍니다. 자, 여기에는 제목이 있고요. 자, 제목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이 네임이라는 그 엘리먼트의 타입을 적어주면 이제 SD 스트링 문자열 탑으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네임에 저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 역시 타입 저자 이름이 들어가는 거니까 문자열 형태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XSD 엘리먼트 자, 역시 하나로 네임 속성 적어주고 이번 가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의 타입 역시 이번에는 숫자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XSD int로 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요것은 컴플렉스 타입으로 글로벌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책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에서 요 컴플렉스 타입을 참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타입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자, 제일 아래 보면 우리가 글로벌로 설정해 놓은 타입이 있을 거예요. 자, 유저 북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요 타입이 바로 유저북 타입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컴플렉스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컴플렉스 타입은 사용자 정의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컴플렉스 타입을 엘리먼트에서 참조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컴플렉스 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참조를 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왔던 컴플렉스 타입과는 약간 좀 틀리죠. 그래서 참조를 한다는 면에서 좀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컴플렉스 타입을 이런 식으로 로컬 형태로만 사용해 왔지만 이렇게 이제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을 사용자 정의 형태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여러 개의 자식 엘리먼트를 둘 수도 있고 또 속성을 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되면 유저북이라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이라고 하는 타입은 이러한 엘리먼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타입으로. 자, 이제 이 의미를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XML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스키마에서 오른쪽 버튼 Generate Simple XML Files 선택해 주시고, 자, 요거를 이름을 컴플렉스 01, 자, SCH로 할까요? 컴플렉스 01로 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자, 이와 같이 책 가격 뭐 이렇게 모두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지, 그리고 저자는 이문열, 그리고 가격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XML, 그리고 저자는 김말동, 가격은 이런 식으로 지정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되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XML을 이용을 해서 자,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자, 유저북 요걸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도서 리스트를 보게 되면 도서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그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책은 뭘 참조를 하는 거예요? 타입이 유저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저북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보시게 되면 해당 어, 타입 데이터 타입까지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실제 우리가 도서 리스트를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체적인 XML 구조가 되는 거죠. 요것을 참조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보시면 훨씬 더 구조에 대한 이해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앞에서 컴플렉스 타입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은 순차적으로 자식 엘리멘트들이 오는 그런 컴플렉스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네, 선택적으로 자식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플렉스 타입 정의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초이스 엘리먼트를 사용한다고 앞에 설명드렸었죠. 자, 요 방법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SD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그냥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플렉스 02 XSD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XS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합시다. 이제 접두에 대한 의미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요 그대로 XS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XS 해주시고요. 일단 컴플렉스 타입을 역시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선택적인 컴플렉스 타입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도서 리스트는 그대로 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트 엘리먼트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놈을 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컴플렉스 01 XSD를 잠깐 볼게요. 자, 텍스트를 잠깐 봅시다. 여기 보시면 루트 엘리먼트를 이렇게 선언하고 이번에는 제가 책이라는 놈을 만들어서 이 책 타입을 이렇게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으로 지정을 해놨죠.
그러면 루트 엘리먼트도 역시 같은 방법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루트 엘리먼트를 선언을 해주고 그 루트 엘리먼트가 이와 같이 책과 제목 저자 가격이 있는 이런 책 타입이라는 놈을 책 타입이라는 그런 컴플렉스 타입을 참조할 수 있도록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응용해서 하자면. 자, 이걸 이제 도식화해서 보면, 자, 지금 도서 리스트가 있고 책이 있으면 도서 리스트 안에 책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이라고 하는 타입은 바로 밑에 그림 그려져 있는 요 유저라고 하는 유저북이라고 하는 책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 유저북 타입이 그대로 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에서 이렇게 요 타입을 참조를 해서 요 타입으로 우리가 XML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요보다 더 크게 요 전체를 컴플렉스 타입으로 만들고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으로 만들고 도서 리스트가 요 타입이 되도록 한다면 그래도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응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XSD를 한번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도서 리스트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자, 이 도서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타입을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루트 엘리먼트만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요. 이것은 루트 엘리먼트예요. 자, 루트 엘리먼트 선언을 해줍니다. 루트 엘리먼트 선언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만들어주자. 컴플렉스 타입을 만들어주자.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만드실 때 도서 리스트가 이 도서 리스트의 타입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도서 리스트니까 책이 들어가고 그 책에는 앞에 설명드렸던 그 구조대로 제목과 그 다음에 저자와 가격이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 컴플렉스 타입을 정의를 합니다. 자, 글로벌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요것은 유저 북으로 그냥 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이 컴플렉스 타입의 이름은 유저 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자,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퀀스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필요하다. 하나만 있더라도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구조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엘리먼트를 만들 때 자, 네임 해주시고 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엘리먼트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요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책. 그리고 책에 일단 이 책은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맥스 어커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도록 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컴플렉스 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유저 북 리스트로 이건 이렇게 자, 북 리스트로 할 수가 있고요. 컴플렉스 타입을 또 글로벌 컴플렉스 타입을 또 하나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앞에서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컴플렉스 타입을 하나 또 추가를 해줘요.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유저 북 이렇게 만들고요. 자, 역시 시퀀스 자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 엘리먼트가 있기 때문에 시퀀스를 만들어서 엘리먼트 네임은 제목 해주고요. 그리고 타입은 문자열 형태로 해주고요. 역시 이거는 앞에와 똑같습니다. 자, 네임 저자 타입 자, XS 스트링. 자, 여기서는 이제 접도가 XS예요. XS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접두사 XS를 이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 꼭 XSD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XS 엘리먼트 네임 가격 선언해주고요. 타입
타입은 int형으로 해서 선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 지금 책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요 엘리먼트는 유저북을 참조를 해줘야 되니까 유저북 타입이어야 되니까 타입 자체가 자, 이렇게 어떻게요? 뒤에 있는 유저북을 참조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서 리스트는 어떻게요? 도서 리스트 역시 타입을 유저북 리스트를 참고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구조를 디자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우선 유저북이 있고요. 유저북은 요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 리스트는 요렇게 북 리스트는 현재 요 유저북을 참고하고 있는 놈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도서 리스트는 요 놈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보시면 유저북 리스트를 참조하고 있어요. 근데 유저북 리스트에서는 요 놈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하나의 전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선택적, 그쵸? 선택적 컴플렉스 타입을 정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시퀀스가 아닌 초이스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이용하자라는 거죠.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 우선 요 타이트 제목은 그대로 좀 놔두고요. 제목은 일단 시퀀스 형태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가격도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도 지워주시고요.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제목은 그대로 있고 자, 저자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일단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보자라는 거죠. 즉 엘리먼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초이스라는 게 있죠. 자, 초이스 엘리먼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초이스 엘리먼트에다가 자, 초이스 엘리먼트 안에 자, 지금 시퀀스 안에 초이스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이스 엘리먼트 안에 저자를 넣어줍니다. 자, 대신 어떻게 자, 여기서 엘리먼트 추가해주고요. 저자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우선 요걸 지워주시고요. 이름을 저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렇게요. 자, 그럼 저자로 만들어주고요. 일단 요거의 타입도 있어야 되겠죠. 타입은 X스트링 문자열 타입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선택적이니까 여러 개의 엘리먼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번에는 엘리먼트가 여러 개가 돼야 되니까 네임이 이번에는 지은이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은이. 그리고 타입은 역시 문자열 타입으로 해서 정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엘리먼트 여러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두 개의 엘리먼트 중에 여러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 자, 그러면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자, 다큐멘트에이지 no errors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당연히 밸리데이션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디자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generate simple sample X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스키마 의미로 해서 complex 02라고 하는 스키마 인스턴스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지은이로 나와 있어요. 지은이.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제목을 한번 적어 봅시다. 제목은 삼국지, 그 다음에 이름은 이문열, 그 다음에 제목 여기에는 XML, 여기는 홍길동.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밸리데이션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일단 요거를 지은이도 가능한데요. 자, 이제 선택적이니까 자, 이 부분을 저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자. 자,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지워볼까요? 선택적이니까 저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문열. 자, 저자를 사용해도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밸리데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없죠?
이처럼 선택적 엘리먼트라는 건 저자를 써도 되고 디은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써도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초이스 엘리먼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책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책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제목이 있고, 자, 제목이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만들 때는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자바 배우기, 뭐 자바 기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뭐 지은이 저자 지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은이 해주시고 여기에는 김말동 동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주시고, 자, 한 번 더 넣어볼까요? 자, 넣으려고 했더니 자, 이제 입력이 안 돼요. 해당 내용이 엘리먼트가 나오질 않죠. 왜 그럴까요? 자, 저자가 두 명인 경우도 있겠죠. 공동 저자가. 자, 그런 경우에는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이 초이스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죠. 맥스 어커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바운디드 에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컴플렉스에서 자, 얼마든지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자 지은이 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홍길동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책을 만들 때 뭐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은이가 있고 또는 저자 대신에 또 어떤 말을 쓰죠? 뭐 번역자라든지, 그죠? 저자는 원래 그러니까 외국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번역자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저 지은이 대신에 또는 번역, 그쵸? 역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동시에 이걸 이제 같이 쓴다라는 거죠. 지은이 대신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저자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제 우리가 저자로 했기 때문에 맞나요? 이 지은이로 바꿉시다. 그러면 지은이로 바꿔주고, 자, 지은이 바꿔주고, 지은이는 따로 있고 애국도서 같은 경우는 역자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지은이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역자로 해서 책을 출판할 때 역자 두 명이 이제 관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는 누구누구 홍길 뭐 수다 이렇게 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저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지은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지은이가 이제 나간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이제 다시 재집필을 하거나 한 사람이 또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원래 지은이는 누구, 그다음에 뭐 역자는 누구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문제 없습니다. XML validate. 그렇죠? 또 지은이가 공동 저자인 경우에는 지은이를 한 번 더 적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는 예를 들면 지은이가 한 명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뭐 평역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타입의 그 선택, 그렇죠? 초이스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